문제였었죠. 정석 연습 문제 있었습니다. 오늘 풀어드릴 거 중에 일부는 컨셉만 설명을 하고요. 넘어갈 테니까 뒷부분 혹시 컨셉을 생각을 못했다면 뒷부분은 본인이 한번 해보시고요. 계산했는데 계산 안 되는 거 있으면 이따가 개별 질문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어디까지 맞았는지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정석 연습 문제 12-7번입니다. 자, 12-7번 보시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F 알파는 알파, F 베타는 베타, F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나와 있대요. 이걸 만족한대요.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fx는 x, 들어온 애를 그대로 내보내는 거죠. 이 친구의 근이 x래.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근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미지수에 넣었을 때 식을 만족시킨다고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미지수 자리에 이 세 친구를 집어넣은 게 얘잖아요. 근데 이게 만족한다는 건 얘를 근으로 가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라고 했죠? 문제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에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 우리 알 수 있는 거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라고요? 1이 되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1이죠. 자, 그러면 얘는요. 식을 변형하면 fx 빼기 x라고 바꿔도 됩니다. 맞죠? 이항만 했을 뿐이에요. 같은 식이니까 는0이고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1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1이라고 바꾸면 얘의 근은 알파 베타 1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문제 몇 차라고 나와 있냐면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fx 마이너스 x도 이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니까 이것도 최고차의 개수 1인 3차가 되겠죠. 근데 근이 하나, 둘, 셋이래요. 맞죠? 그럼 하나, 둘, 셋이면 얘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근데 요거에 잠깐 주목해 볼게요. 이걸 우리 전개하지 말고 생각해 보면 얘의 근이 얘라는 건 사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죠. 그럼 얘는 얘입니다. 그 생각을 한다면 이 자리에 굳이 전개해서 정리하지 않고 바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써줘도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fx 빼기 x는 얘가 되고요. 그렇다면 fx는 이 x만 넘기면 되겠네요. 이 전개는 조금 이따 필요하면 하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이 x가 넘어와서 플러스 x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fx 구했네요. 근데 문제에서는 굳이 전개할 필요가 없었어요. 개수가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고 f5는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5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5의 제곱 빼기 5 빼기 3 하고 5 빼기 1 더하기 5 해서 이것만 계산만 하면 되겠죠. 됐죠? 이걸 만약에 이걸 보시고 전개를 한 다음에 정리를 막 하고 그러면 문제를 너무나 대입해서 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푸셔야 되고요. 이런 거 없이 풀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문제들이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면 학생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뒤에 있는 문제를 못 풉니다. 됐죠?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고요. 다음엔 12-10번입니다. 자, 요거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고요. 어렵지 않은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틀려옵니다. 그리고 틀려오는 이유는요. 그냥 풀어요. 뭔가를 생각하고 푸는 게 아니고 그냥 마구잡이로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고 그걸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내용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알고 있는 내용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 중심으로 싹 다 정리해 볼게요.
x 4제곱 더하기 m 더하기 2 x제곱 플러스 m 플러스 5는 0이 몇 차 방정식인가요, 지금? 4차 방정식이죠. 그럼 실근어근 합쳐서 4개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4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실근이 4개인 걸 구하는 공식 같은 거 한 적 있었나요? 없죠. 그리고 근의 개수는 를 찾는 거라고 그랬냐면 교점을 찾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4차 그래프 지금 그릴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이건 그래프 그려서 교점의 개수 찾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 써 있는 친구가 4차, 2차 상수만 있어요. 우리 이렇게 생겨 있는 친구를 뭐라고 불렀죠? 보기차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이 친구는 보기차식하고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물론 이게 쓰일지 안 쓰일지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불렀는데 이런 식의 정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기차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쓸 수 있는 내용은 보기차식밖에 없으니까 보기차식에 대한 해법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보기차식은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였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t제곱 플러스 m 플러스 2t 플러스 m 더하기 5가 0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t에 대한 몇 차인가요? 2차죠. 그럼 서로 다른 내실근을 이야기하는 변수는 x의 근이 4개였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걸 t에 대한 근이 몇 개일까 혹은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거예요. x의 근이 4개라는 건 t에 대한 근이 무엇이냐 이걸로 생각을 할 거고요. 지금 이 식의 방정식의 미지수는 t예요. 그래서 t에 대한 근을 우리 t하고 알파 조그맣게 이렇게 적을게요. t 알파, t 베타라고 적을게요. 그럼 2차니까 실근일지 허근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2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t는 사실 우리가 임의로 바꾼 거잖아요. 그죠? 원래 있던 문자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치환할 수 있는 게 보여서 치환을 한 거죠? 그럼 반대로 다시 돌려서 생각하면 t가 x제곱이었으니까 우리 x제곱이 t알파를 만족시키면 이거에 해당하는 x의 근이 2개가 나온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x제곱이 이번엔 t가 x제곱이니까 x제곱이 이번엔 t 베타라는 값이 나오면 역시 x의 근이 2개 나온다는 겁니다. 실근인지 허근인지 몰라요. 2차니까 그냥 근이 2개 나온다고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죠? 실근이었으면 좋겠대요. 심지어 4개가 달랐으면 좋겠대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실근 허근을 떠나서 그냥 이걸 만족시키는 안 왔습니다. 네네. 이 친구를 만족시키는 건 실근 허근을 떠나서 제곱했는데 t알파 어떤 특정 값이 나오는 건 플러스 루트 t알파랑 마이너스 루트 t알파가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이 친구의 실근 허근을 떠나서 이렇게 생긴 걸 만족시켜 주는 그는 플러스 루트 t 베타랑 마이너스 루트 t 베타가 나옵니다. 됐죠? 그럼 이 4개가 실수인지 허수인지 모르겠지만 근이라고요. 그죠? 근데 이 숫자들이 달라야 되고요. 실수해야 된다고요. 그럼 루트 땡땡땡 했는데 실수가 되려면 루트 안에 있는 게 뭐 해야 돼요? 루트 씌웠는데 실수가 되려면 루트 안에 있는 게 뭐 해야 되죠? 양수, 음수, 0 중에서 루트 안에 있는 게 무엇이어야 루트 값 전체가 실수가 되나요? 양수도 되고 뭐도 돼요? 0도 돼요. 그럼 내 실수 중에 이것들이 실근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t알파랑 t베타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근데 만약에 얘가 0이 돼요? 0이 돼요? 그러면 얘 0이야. 그럼 플러스 루트 0 얼마예요? 0이죠. 마이너스 루트 0 얼마예요? 0이죠. 그럼 두 값이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럼 서로 다른 내실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4개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0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야기로
T알파가 양수, T베타가 양수기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근데 서로 다른 4개니까 이 둘이 같아도 안 되지만 이렇게가 같아도 안 돼요. 이렇게 같을 수는 없어요. 하나 마이너스고 하나 플러스니까. 이렇게가 같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가 같으면 하나, 둘이 같으니까 근이 서로 다른 개수로 치면 2개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서로 다른 4개니까 요렇게도 같으면 안 돼요. 그럼 요렇게가 같다는 건 T알파랑 T베타가 같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T알파랑 T베타는 양수인데 T알파랑 T베타는 서로 다른 수여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럼 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T에 대한 2차 시객은 T알파, T베타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모두 양수인데 서로 다른 두 실수여야 됩니다. 그죠?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이 0보다 커야 된대요. 양수여야 된대요. 근의 분리 문제에서 기본적인 형태였었습니다. 근의 분리 문제 배울 때 처음에 양근음근에 대해서 배웠고 나중에 특정 값보다 크다 작다 사이에 있다에 배웠죠? 이건 양근음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돌고 돌고 돌아서 뭘로 해석이 되는 거냐면 결국 저기에 있는 t제곱 플러스 m 플러스 2t 플러스 m 플러스 5는 0에 두 근은 서로 다른 두 양근이다로 이야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만족시키면 x값이 서로 다른 내실근이 된다는 거예요. 4차로 시작했는데 이야기가 2차가 됐고 2차의 양근음근, 근의 분리 이야기가 된 겁니다. 양근음근에 관련된 근의 분리는 3개 비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가니까 여기 이야기에서 여기로 내려가고 여기에서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이걸 되게 많이 틀려옵니다. 그러니까 배운 내용들을 하나하나 붙이셔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건.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 이야기는 결국 첫 번째 한 별씩 t, 두 번째 두 근의 합, 세 번째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습니다. 됐죠? 자, 그럼 모두 양수인데 서로 다른이에요. 한 별씩 t는 0보다 커야 되고요. 양수 2개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요. 양수 2개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커야 됩니다. 됐죠? 그럼 판별식 쓰면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계산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두 근의 합이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니까 m 플러스 5가 두 근의 곱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나머진 계산이니까 여러분이 해보세요. 알겠죠?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싹 이거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야기 되게 많이 변형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에 한 쌍의 허근, 켤레근 형태 허근을 가진다. 그럼 하나 양수가 하나 음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안 하고 두 실근과 한 쌍의 허근을 가진다.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음수 이렇게 나옵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다 달라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외운다기보단 이해하시는 거고 결국 근의 분리의 조금 간편한 형태인 양근음근 이야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됐죠? 자, 어려운 문제였어요. 되게 많이 틀려옵니다. 진짜 되게 많이 틀려요. 이해를 못하고 푸는 친구 생각보다 많고 고등학생 중에서 굉장히 많이 틀려오는 문제였습니다. 정리하시고요. 13번 할 건데 13번 다 풀진 않을 거예요. 컨셉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접근은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에 오메가가 뭐라고 나왔냐면 허근이라고 나왔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 수업할 때 다 지우고 나니까 여기 하트만 남았어요. 개웃기네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메가는 첫 번째 이야기, 특정 값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오메가가 얼마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문제에 있는 친구를 정리해서 6가지의 값을 찾아내는 게 우리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뭐 해야 되냐면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허근의 구조를 찾기 위해서 그를 찾아볼 거예요. 실근에 해당하는 친구를 찾아볼 겁니다.
문제 허근이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허수를 가지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게 되는 구조를 찾을 거고요. 여기 보면 1 넣으면 안 되네요. 1 넣으면 0 안 돼요. 마이너스 1 넣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니까 이것도 안 되네요. 2 넣어보죠. 2 넣으면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안 되네요. 마이너스 2 넣으면요. 이상하다. 이쯤에 돼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 넣으면요.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1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2. 야, 왜 되는 게 없냐? 마이너스 1 넣으면 돼요? 선생님 잘못 쓰진 않았죠? 마이너스 1 넣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그럼 돼요? 1 넣어도 안 되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안 되죠. 야, 2 넣으면 안 돼요. 선생님 2 넣으면 될 줄 알았는데? 2 넣으면 16 맞죠? 마이너스 16 맞죠? 예? 2 넣으면 돼요? 선생님 뭘 잘못 적었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어도 10... 어디가요? 아, 그렇네. 여기가 2의 제곱이네. 아이고, 잘못 썼네요. 미안해요. 어쩐지. 자, 그러면 2 넣어볼게요. 2 넣어보면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0 되죠? 됐죠? 그러면 2를 인수로 x-2를 인수로 가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뒷부분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인데 없으니까 플러스 2x 제곱 해줘야 없어질 거고요. 마이너스 4x 제곱인데 마이너스 2x 제곱 되려면 플러스 2x가 있어야겠네요. 상수곱 나오려면 플러스 1 됐고요. 그럼 이거 3차잖아요. 3차 무조건 실근 하나가 있을 거라고요. 그 실근 찾기 위해 여기 보시면 양수죠? 양수 넣어서는 절대 0 안 되겠네요. 음수 넣어볼게요. 음수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0 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넣었는데 0 됐으니까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다는 이야기고요. x제곱인데 이거 되면 플러스 x, 그 다음에 상수 곱해서 상수 나오면 플러스 1은 됐습니다. 그럼 얘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요. 얘 그는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요. 오메가를 근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메가 바도 근으로 가지겠죠? 그럼 우리 6개가 여기에선 뭐냐면 여기 집어넣어서 오메가 4제곱 마이너스 2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3오메가 마이너스 2는 0인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여기 이야기에서는 이거에 조금만 더 집중을 해볼게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어디서 많이 봤죠. 뭐예요? 인수분해한 결과물입니다. 누구를 인수분해했었을 때의 결과물이냐면 이건 여기까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다른 접근 방법을 보여드리긴 할 텐데 문제를 많이 풀면 이 정도까지는 보이셔야 돼요. 이 친구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했었을 때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요 형태가 보였다면 이거와 연결시켜서 이 친구의 허근 부분 오메가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잘 모르겠다, 본인은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럼 적어보시면 오메가 넣어볼게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친구들이 오메가의 거듭 제곱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메가의 거듭 제곱을 이걸로 풀기엔 너무 빡세요. 그죠? 이걸로 풀기엔 너무 빡세서 간단한 이걸로 놓고 본다면 오메가 제곱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양변의 오메가를 곱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고 이 친구를 이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이 친구의 음수배라 오메가 더하기 1이고 빼기 오메가라 사라지네요. 1이에요.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고요? 1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거예요. 그럼 오메가 4제곱은 뭐예요? 양변에 오메가 곱한 거니까 오메가.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쓰셔도 되고요. 오메가 6제곱은 다시 1입니다. 그럼 이거 몇 개 단위로 순환하는 친구라는 거예요? 3개 단위로 순환하는 친구라는 거죠. 됐죠? 그럼 문제에 있는 친구를 이걸로 통해서 정리해서 간단히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에서는 오메가 이야기가 나왔고요.
대입해서 요거를 이용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요 개수들 구조가 이것도 정리하면 나오긴 나와요. 개수들 구조가 쉽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거에 대해서 기억이 난다면 이걸 쓰시고요. 아니라면 요 부분만 가지고 거듭 제곱만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 부분만 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16번.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이 x에 관한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역수로 가진다 했는데 혹시 기억나려나 모르겠는데 모르셔도 되긴 해요. 요즘은 잘 안 나오는 트렌드 문제긴 합니다. 간혹 가다가 그냥 숫자 가지고 장난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내긴 하는데 요즘은 그게 안 나와요. 뭐냐면 근이 역수가 되면 개수의 순서가 반대가 됩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리긴 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지도 보여드렸고 x를 x분의 1로 바꾼 다음에 x분의 1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었더니 그렇게 된다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풀 때는 그거 말고요. 정석적인 형태로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본인이 기억을 한다면 그 순서가 바뀌면 역수가 되면 순서가 바뀐다. 개수의 순서가 바뀐다. 그걸로 푸셔도 무방은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는 한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fx는 0이라는 게 있는데 fx를 뭘로 놓을 거냐 문제에서 abc는 쓰였으니까요. abc는 쓰였고 문제에서 최고차의 개수 1이라고 그랬으니까 x 세제곱 더하기 px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 이렇게 놓을 거고요.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뭘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1은 0에 근이 있을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이 근에 역수를 근으로 가진대요. 그러니까 얘의 근은 이 방정식의 근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이 친구의 역수를 근으로 가지면 이 개수의 순서가 뒤집혀서 적혀요. 그래서 결론은 뒤집어서 적어서 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 됩니다. 사실은. 이거거든요. 네, 왜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p는 뭐가 되냐면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p겠네요. 마이너스 p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q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 두 개의 곱이니까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r은 뭐가 되냐면 3개의 곱이니까 알파, 베타, 감마분의 1이 됩니다. 됐죠? 3개 중에 하나 뽑아서 더하고 2개씩 뽑아서 더하고 3개 뽑아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이야기로 놓고 보면 세근의 합은 그리고 3개 중에 2개의 합은 그 다음에 3개 중에 3개의 곱 요 형태요. 이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면 최고차의 개수분의 이거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 개수, 그 다음 개수, 그 다음 개수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부터가 너무 명확하네요. 자, 보세요.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1이에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1은 이 친구의 역수죠. 그죠? 이 친구의 역수라서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1의 역수, 마이너스 a가 된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되니까 r 자리에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a라고 쓸 수 있다고요. 여기. 그렇죠? r 자리에 a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거. 어려울 거 없어요. 귀찮은 거지 어려울 거 없습니다. 분수의 덧셈이네요.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습니까? 현우 씨! 분수의 덧셈이면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어요? 맞아요. 이거 통분하면 분모 뭐 됩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그렇게. 그냥 알파, 베타, 감마. 최소 공배수를 만드는 거지 분모를 모두 곱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건 감마, 알파, 베타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돼요. 그러면 여기 있네요.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 여기 있네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그럼 얘분의 얘라고요. 맞죠? 얘분의 얘예요. 그럼 마마 사라지고 a분의 1 사라지니까 뭐만 남아요? b만 남겠죠. 그래서 q가 b예요. 맞잖아요. q 자리에 b 왔잖아요. 그죠? 그럼 마지막 이건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인 식은 다 나왔으니까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상수로 표현하세요. 사실은 뭐예요? F1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요. 이런 식으로 문제 하나 하는데 앞 내용들을 다 끌어다 씁니다. 그러니까 앞 내용 제대로 알고 뒷 내용을 하나하나씩 붙여나가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빠지면 설명이 어렵습니다. 갈수록. 됐습니다. 마지막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좀 어려웠죠? 자, 이거 그래프에 대한 해석까지 이야기를 곁들여 볼게요. 19번.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정수근을 가지는데 그 정수의 합이 8이래요. 정수의 합이 8이라고 써 있는데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그 정수는 세 근이죠. 그럼 세 근의 합이 얼마라는 거예요? 8이란 이야기입니다. 세 근의 합이 8이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정수인데 그 정수의 합이 8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이고. 자, 그렇다면 식으로 써보죠. 우선 식으로 써볼게요. x세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2b제곱은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얘네들 알파, 베타, 감마는 무엇이라고요? 정수라고요. 근데 세근의 합, 즉 세 정수의 합이 문제에선 8이라고 나왔어요. 됐죠? 근데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최고차의 계수, 분모의 1이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 계수, 이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8이니까 넘기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a값 나와버렸어요. a값을 구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혹시 이 문제를 읽고 요것도 안 쓰셨고 A도 안 구하셨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생각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반성해야 돼요. 자, A에 마이너스 2를 넣어서 다시 해보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 X세제곱 플러스 A에 마이너스 2 넣으면 8. 아니죠.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A에 마이너스 2 넣으면 12죠. B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2B제곱은 0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이 친구 뭐가요? 어디요? 그렇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맞아요. 플러스 12입니다. A가 마이너스 2니까.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 A가 마이너스 2인 걸 구하고 요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X 외에 뭐가 있냐면 B제곱이 있죠. 혹시 X에 적절한 수를 넣어서 B제곱도 없애면서 동시에 식을 만족시키는, 즉 근을 찾을 수 있나 볼 거예요. 여기 보면 B제곱의 개수 X인데 여기 보면 B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2죠. 그럼 B제곱을 없애려면 X에 기본적으로 얼마를 넣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2를 넣어야겠네요. 됐죠? 그럼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B제곱은 사라져요. 그럼 여기 남는 건 마이너스 24고요. 여기는 4 해서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30이죠. 야 뭐냐? X에다 2 넣어야 되냐? 그렇네요. 미쳤나봐요. 2 넣어야 돼요. 미안해요. 자, 2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2 넣으면 24가 되고요. 2 넣으면 마이너스 32, 여기 2 넣으면 8이 되죠. 0 되네요. 그럼 얘는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고요? 아니요. 2를 근으로 가지니까 x-2를 인수로 가집니다. 그럼 여기 뒷부분에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죠. 암산으로 합니다. x제곱하고 마이너스 2x제곱인데 이거 되면 마이너스 6x제곱이 더 있어야 돼요. 얘랑 곱해서 더 있으면 마이너스 6x 하면 되겠고요. 상수 곱해서 이거 나오면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는 근이 2랑 여기에 있는 친구 알파 하나, 베타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됐죠? 근데 알파랑 베타는 뭐 해야 된다고요? 정수예요. 그리고 두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6이란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나와 있기도 하고요. 두 근의 합은 여기 있잖아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알파랑 베타가 뭐라고요? 정수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친구는 이거를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b제곱으로 생각했을 때 0은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b제곱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건 이 친구랑 y는 0의 교점을 찾았을 때 그 교점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됐나요? 그럼 이거 뭐라고요? x축이에요. 이건 뭐예요? 2차 그래프예요. 아래로 볼록한 2차 그래프예요. 꼭지점의 x좌표 얼마예요? 3입니다.
그럼 이거 그림을 그릴 건데,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1, 2, 3, 4, 5, 6 있어요. 근데 꼭지점에 x좌표가 3이니까 여기쯤 있는 겁니다. 여기쯤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겨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아닙니다. 맞죠? 우리는 두 근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x축과 만나는 점 두 개가 있어야 되고 그 두 점이 정수여야 됩니다. 근데 이러면 아예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안 되죠. 그럼 이게 더 내려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더 내려가다가 여기에 정확히 와요. 이럴 수 있죠. 그러면 근이 3, 3이 되는 거예요. 됩니까? 되죠? 안 되나요? 문제에 혹시 서로 다른 근 3개라는 표현이 있나요? 있죠.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을 가진다 했으니까 3, 3 가지면 안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돼요. 그럼 조금 더 내려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것도 안 되죠. 정수근을 가지고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그럼 다음 정수근으로 이런 식으로요. 좀 더 내려가서 여기 2를 지나고 4를 지나는 이런 구조요. 안 됩니다. 왜요? 원래 2가 근이 있었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안 되잖아요. 2, 4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으로 내려가요. 이렇게요. 1하고 3을 기점으로 해서 5하고예요. 됩니까? 되죠. 됩니다. 그럼 이때 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2에 1하고 5 해서 되는 거예요. 됐나요? 알파, 베타가 누구랑 누구라고요? 1하고 5인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내려가서 이렇게 돼요. 되겠죠? 2하고 0하고 6인 거예요. 역시 알파, 베타가 0하고 6인 겁니다. 그럼 조금 더 내려가서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7 있어서 대칭인 구조로 요렇게 돼요. 3을 대칭으로 하고 이렇게요.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돼요.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7 이렇게인데 안 돼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문제의 가장 큰 힌트예요.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른다면 이 상수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구네? 곱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거 마이너스 b제곱 아닌 것 같은데 플러스 b제곱이죠? 미쳤나봐요. 여기 플러스에 이거 나오죠. 미안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현재 얼마냐면 5고요. 이런 구조에서 0이고요. 이런 구조에서 마이너스 7이에요. 근데 이 알파 곱하기 베타가 b제곱이어야죠. 어떤 실수, 문제에 비실수라고 나왔어요. 실수의 제곱이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부터는 안 되겠죠. 음수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더 내려가서 하나 음수고 하나 양수인 구조. 이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에서 마지막에 있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얘랑 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 b제곱이 아니고 그냥 b라고만 나왔죠? 그리고 특별히 범위 없이 실수라고 했죠? 그럼 지금 쓰려고 했던 1506 마이너스 1, 7 이거 다 됩니다. 근데 이 조건에 의해서 한정돼요. 됐죠? 그러면 될 수 있는 건 이거랑 이거. 근 3개가 될 수 있는 건 저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순서상은 A는 고정으로 요거고요. B는 저기에 맞춰놓은 친구. B제곱이 5니까 B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B제곱이 5니까 B가 될 수 있는 건 플러스 루트 5나 마이너스 루트 5고요. B제곱이 0이니까 B가 될 수 있는 건 0밖에 없어요. 됐죠? 그래서 총 3쌍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프를 그려서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판별식 같은 거에 넣어서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판별식 같은 거나 아니면 그 루트를 벗는다 이런 개념으로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직관성이 높은 걸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됐고요. 다음 부교재 보겠습니다. 부교재 288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곤해 하시면 안 돼요. 힘내세요. 힘냅시다. 방학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대충 따져봤더니 우리 1월 시작해서 2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공수 원 진도 동안 나와야 되는 날 중에 3분의 2 정도 나왔어요. 쉬는 날 빼면 3분의 2 정도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한 거에 절반만 하면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랑 다음 주가 제일 괴로울 거예요. 왜요? 이번 주랑 다음 주가 그래프 그리고 계속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는 뭐냐면 순열조합, 행렬이에요. 순열조합하고 행렬은 어렵게 내면 개어렵죠. 어렵게 내면 개어려운데 그런 정도까지는 지금은 안 다룰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랑 다음 주 그러면 오늘 포함해서 한 7번도 아니죠. 6번 정도만 수업하면 끝나요. 어려운 내용은 끝나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서 합시다. 반대로 지금 이야기가 우리 한 달 동안 한 거의 하이라이트예요. 한 달 동안 그 앞에 내용들을 배운 게 지금 내용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만 해도 계속 나왔잖아요. 나머지 정리 이야기도 나오고 양근, 음근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게 계속 나왔잖아요. 앞에 제대로 안 해놨으면 그 내용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됐죠? 자, 288번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0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근각계수의 관계로 1이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3이고요. 알파, 베타, 감마는 1입니다. 됐죠? 자, 이랬는데 누구를 세근으로 한다고 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 베타 더하기 감마 마이너스 1, 감마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 어이구, 뭐예요? 순환하는 구조죠. 순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간단히 바꾸면 넘겨서 1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감마가 됩니다. 그럼 구조가 똑같으니까 얘도 베타 더하기 감마를 이야기하면 1 마이너스 알파 되고요. 뒤에 빼기 1 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그럼 얘는 다이렉트로 마이너스 베타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럼 이 친구들은 x래. 식이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있다. 됐죠? 그러면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로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근의 맞나요? 예, 세근의 곱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똑같아요. 이렇게 곱한다면 감마 알파인데 얘랑 똑같고요. 이렇게 곱하면 알파 베타인데 얘랑 똑같고요. 마지막 이 친구는 베타 감마인데 똑같으니까 나오겠죠? 그럼 저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가 1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1, 요거는 3. 그 다음에 3개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붙네요. 알파 베타 감마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최고차의 개수분의 그 다음 개수 마이너스 최고차의 개수분의 1차의 개수 마이너스 최고차의 개수분의 상수 이렇게 되죠.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 1이라고 그랬으니까 분모 없애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91번입니다. 자, 한근이 2 플러스 i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써 있어요. a, b, c는 실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은 실계수 방정식입니다. 실계수 방정식인데 한근이 2 플러스 i래요. 그럼 우리 무조건 또 다른 근은 2 마이너스 i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근을 알파라고 놓고요. 알파는 실수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됐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는 0과 얘가 무엇을 가진다고 하냐면 공통인 근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근을 m이라고 스몰 m이에요. 그러면 이 스몰 m이 얘일 수도 있어요. 맞죠? 얘일 수도 있어요. 맞죠? 얘일 수도 있어요. 그럼 사실 케이스를 3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m이 뭐일 수도 있냐면 첫 번째 케이스 2 플러스 i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 2 마이너스 i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케이스 어떤 실수 알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a 요거 실수죠. 실계수 방정식이에요. 실계수 방정식이면 한근이 허근이면 무조건 또 다른 근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의 켤레 형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으로 가져왔다는 건 2-i를 근으로 가져왔다. 네. 마찬가지 이야기고요. 이걸 근으로 가져왔다는 건 2 플러스 i를 근으로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사실 1번하고 2번은 같은 이야기예요. 됐죠? 그럼 요거는 현재 몰라요.
됐죠? 그럼 이거가 명확하니까 이거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두근의 곱은 얼마냐면 이렇게 둘 곱하면 4 마이너스 1이니까 5가 돼요. 그죠? 근데 여기에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근의 곱을 구하면 이 친구가 살아있어서 곱을 구한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곱을 구하면 4예요. 안 되죠. 그래서 모순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공통인 근은 뭐가 된다고요? 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본인의 취사 선택이긴 한데 이쪽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 이건 우리가 만든 거예요. 없는데 우리가 만든 변수예요. 이건 문제에 주어진 변수예요. 맞죠? 만든 것보단 주어진 걸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또 다른 한근은 m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근은 m하고 뭐 알파를 써도 되지만 아까 전에 우리 알파를 썼으니까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됐죠? 얘의 근은 m하고 어떤 베타고요. 이거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근데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공통으로 있는 변수가 있네요. 미지수가 a가 있죠. a가 있죠. 됐죠? 그럼 이 a는 최고 차이 계수분의 그 다음 계수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세 근의 합과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 세 개를 더할 거예요. 이게 같으니까 이걸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같았으면 두 개나 곱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같으니까.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a죠.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는 하나, 둘, 셋의 합입니다. 얼마요? 4 더하기 m이죠. 식 하나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는 m 더하기 베타가 됩니다. 됐죠? 좌변이 똑같아요. 그죠? 우변도 똑같아야겠죠. 근데 m 똑같네요. 베타가 얼마라고요? 4라고요. 또 다른 한근이 4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두 근이 하나는 m이고 하나는 4라고요. 근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곱이 4라는 사실도 알겠네요. 됐죠? 그럼 이번엔 m 곱하기 4가 얼마여야 돼요? 4여야 되네요. 아유, m이 얼마예요? 1이네요. 그럼 m이 1이에요. m이 1이고 요 베타가 4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a는 얼마라고요? 5네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5가 나왔어요. 자, 그럼 얘는 얼마라고요? m이 아까 1이었죠.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근 나왔잖아요. 그리고 요것도 나왔고요. 뭐 방금 이걸로. b랑 c도 구할 수 있겠죠. 뭘로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됐죠? 여기 문제에선 또 다른 한근이 얘나 얘가 아니고 요렇게 실수인 거다를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됐습니다. 문제를 몇 개 풀이는 생략을 해서 풀었고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보죠. 쉬세요. 소리가 안 들어갔어. 자, 연립방정식은 방정식이 여러 개 있는 형태를 연립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등학교 교육 목표상 과도한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정식 4개를 연속으로 쓴다든지 이런 건 안 해요. 최대는 3개입니다. 최대는 3개가 될 거고요. 4개 이상은 뭔가 의심을 하셔야 돼요. 뭐 도대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4개짜리도 풀긴 풀어야 되는데 4개, 5개, 6개를 연립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잘못 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3개고요.
그에 따라서 뭐가 역시 최대 3개냐면 미지수도 최대 3개입니다. 식도 최대 3개고요. 미지수도 최대 3개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몇 개를 다루냐면 미지수 2개, 식 2개짜리를 다룹니다. 3개짜리도 할 수 있긴 있어야 돼요. 원래 조금 애매한 게 미지수 3개, 식 3개짜리를 보고 이제 최고차수 1차일 경우에 3원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규 교육과정에는 없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에는 없는데 어디 있냐면요. 뜬금없이 화학 문제를 풀다 보면 나와요. 화학 문제를 풀다 보면 몰 계산 같은 걸 할 때 미지수 3개짜리, 식 3개짜리 연립해서 풀어야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미지수 3개, 식 3개고 미지수 3개, 식 3개는 식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미지수 2개, 식 2개짜리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렇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우리 지금까지 다뤘었던 누구냐면 바로 1차랑 1차를 연립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한 걸로 선생님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차랑 1차를 연립할 거고요. 이거 풀이 방법 뭐였었냐면 2가지 있었죠. 가감법과 대입법이 있습니다. 이건 중학교 내용인데 다시 한 번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못 구하는 경우가 오늘 이야기를 잠깐 다룰 겁니다. 바로 가감법이나 법을 했는데 무엇이 나오는 거냐면 근이 무수히 많은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수히 많다. 그 다음에 근이 없다. 존재할 수 없다. 이거고요. 우리 근이 무수히 많은 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학에서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정할 수 없이 많다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근이 없는 경우를 근을 가지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 가짜를 지워요. 그래서 불능이라고 부릅니다. 근이 없는 건 부정, 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감법이나 대입법으로 정리했을 때 근이 무수히 많은 건 우리 알고 있어요. 0 곱하기 미지수는 0 이런 형태로 정리되면 미지수에 넣었을 때 무수히 많은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근이 없는 0 곱하기 미지수가 그러니까 미지수 앞에 0만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0 곱하기 미지수가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거죠. 이럴 경우 뭐가 되는 거예요? 불능이 됩니다. 근을 가지는 게 불가능한 형태예요. 이건 이따 문제를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1차 연립하는 건 이 정도 선이고요. 중학교 때 내용까지는 여기 내용에 중학교 땐 근이 무수히 많거나 근이 없는 걸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추가되는 거고요. 메인 내용이 되는 건 이겁니다. 바로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거예요. 즉 최고 차수가 2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야기하고 2차 연립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1차, 2차 연립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해법이 사실상 하나예요.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풉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데 미지수 2개짜리가 아니고 하나짜리로 푸는 겁니다. 그럼 우리 2차 방정식은 무조건 풀 수 있죠. 근해 공식을 쓰든 인수분해를 하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인 2차랑 2차를 연립할 거예요. (2차랑 2차를) 연립합니다. 이야기 자체는 쉽거든요. 근데 방법이 개 많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좀 보셔야 돼요. 자, 2차랑 연립하면 메인이 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1차 식을 1차 정확히는 방정식. 1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요걸로 쓰는 거예요. 1차, 2차 연립으로 만든다예요. 이게 메인이거든요. 근데 1차 방정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시는 게 이 문제에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게 딱 보기에 딱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익혀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쓰긴 할 건데 이따가 보는 그 풀이 방법을 보시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까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까지 하면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역시.
좀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으로 첫 번째 인수분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식을 딱 봤는데 이거 인수분해 되네? 바로 보여야 돼요. 인수분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면 곤란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딱 보고 인수분해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 2차식이 얘든 2차식 하나가 1차 곱하기 1차가 되는 거예요. 는 0하고 뭐가 되냐면 2차는 0이 되니까 얘랑 얘를 연립하고요. 이렇게요. 그럼 1차, 2차 연립되는 거죠? 1차, 2차 연립 어떻게 한다고요? 대입해서 푼다고. 그래서 이거는 0을 대입해서 한 번, 그 다음에 이거는 0을 여기에 대입해서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어려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어렵거든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적절히 정리해서 2차를 모두 소거합니다. 없앤다고요. 2차를 싹 없애면 뭐만 남겠어요? 1차만 남죠. 우리의 목적 뭐라고요? 1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히 소거하는 건 양변의 적당한 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서 개수를 같게 만들어서 한 큐에 없애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못하겠어요. 어떤 수를 곱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수분해도 안 되는데. 그럼 세 번째 방법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적절히 잘 정리해서. 근데 그냥 잘 정리해서라고 할게요. 잘 정리해서 상수를 0으로 만들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 연립방정식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다 적고 한꺼번에 선생님 다 쓰고 한꺼번에 좀 적을게요. 이거 중요해요. 처음 이야기 들을 때 좀 개념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앞에 봐주세요. 자, 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U랑 마지막에 한꺼번에 적으세요. V 문제예요. UV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가 나온 연립 방정식이에요. 이렇다면 자, 이게 어려워요. 결론을 반대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X 더하기 Y를 U라고 치환을 하고요. X 곱하기 Y를 V라고 치환하세요.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 것도 하는데 왜 이 짓을 하고 있냐면 보고 적으세요. 적지 말고 다 이야기하고 X 더하기 Y를 U, X 곱하기 Y를 V로 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잘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집중. T제곱 마이너스 UT 플러스 V는 0의 두근이 X랑 Y가 되는 겁니다. 자, 봐요. 어떤 변수 T에 대해 방정식이죠? 근데 근을 이렇게 놨어요. 그럼 두근의 합은 뭐가 되나요? X 더하기 Y. 두근의 합은 U가 되죠. 그래서 두근의 곱은 뭐가 돼요? V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두근이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T의 두근이 X랑 Y예요. 그럼 반대로 X랑 Y가 실수라고 문제에 나왔죠? 그리고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가 있다라고 나오면 T가 실근을 가진다가 됩니다. 맞죠? T의 근이 XY인데 XY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T가 실근을 가지면 우리는 뭘 쓸 수 있겠어요? 2차인데, 예, 맞아요. 2차인데 실근 가진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D인데 T에 대한 판별식이니까 DT라고 적을게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이 내용까지 쓰셔야 돼요. 역시 이것도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오늘의 메인 필기입니다. 이제 이거 적으시고요. 해당하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죠. 적으세요. 기본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 문제 풀려고 생각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 자, 기본 문제 13-1번이고요. 연립방정식 푸세요인데 뭘 풀려고 되어 있냐면 ax 플러스 y는 1하고 x 플러스 ay는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Y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XY에 관련해서 푸는 거예요. X가 얼마고 Y가 얼마고 푸는 겁니다. A는 알려지지 않은 상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차 1차죠? 적절히 연립할 거예요. 가간법이나 대입법으로 풀면 됩니다. 뭘로 풀고 싶어요? 재응이 가간법하고 대입법 중에 뭘로 풀고 싶어요? 가간법으로 하죠. Y를 없애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A를 곱할 거예요. 그럼 A제곱 X 플러스 AY는 A가 되겠죠? 네. 됐죠? 그러면 빼면 되겠네요. 1 마이너스 A제곱 X만 남죠? 는 1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X는 1 마이너스 A제곱분의 1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안 됐죠. 뭐가 안 됐어요? 우리 2차 방정식 들어가면서 1차 방정식 한번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면서 뭔 짓 했나요? 나눴죠. 아니요. 그거 말고. 우선 스텝을 따라와 볼게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1-a제곱으로 나눴죠. 중등에선 안 쓰지만 고등에선 나눌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거 있다고 그랬어요. 나누는 수나 값이 0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식에서 이 식으로 넘어왔다는 건 1-a제곱이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죠? 그럼 자, 두 번째로 요거 약분되죠. 약분되죠. 보세요. 1-a랑 1 플러스 a가 되죠. 인수분해해서 1-a가 돼요. 그럼 약분해도 돼요. 왜요? 0이 아니에요. 왜요? 이것 때문에 0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0이 아니라는 가정이 있으니까 이게 0이 아니면 당연히 이것도 0이 아니고 이것도 0이 아닌 겁니다. 약분해도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a제곱이 1이 아니라면 a의 범위가 아니네요. a의 범위로 바꾸면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a가 1이 아니라면인 겁니다. 두 개를 쪼개면 이렇게 돼요. 그럼 x가 뭐가 된다고요? x가 뭐가 된다고요? 1 플러스 a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늦게 오셨나요? 어디 가요? 우선 앉으세요. 앉고 이야기를 이따가 좀 하도록 하자.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올라갔냐? 요건 1 플러스 a분의 1이라고요. 언제 a가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요. 아닐 때요. 그렇다면 고민을 해봐야죠. 무슨 고민을 해요? 이게 0이면 어떻게 될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서, 두 번째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니까. 이게 첫 번째 케이스니까. 두 번째, 1-a제곱이 0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다시 바꿀 수 있죠. 1-a, 1 플러스 a가 0일 때니까 다시 두 번째를 1-a가 0일 때와 세 번째 1 플러스 a가 0일 때로 바꿔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즉, a가 1인 순간과 a가 마이너스 1인 순간으로 나눠보자고요. 그럼 여기는 특정 값이 아니고 범위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입해서 풀 수 없는데 지금 여기는 특정 값이에요. 기본 문제 13-1입니다. 자, 여기 값이에요. 그럼 이 값을 이 식에 집어넣을 겁니다. 우리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1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0x는 0이 되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예요. a에. 그럼 0x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아까 부정불능이 이 얘기인 거예요. 0 곱하기 미지수가 0이래요.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성립하죠. 그럼 이거는 근이 무수히 많다인 부정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럼 여기는 0 곱하기 x가 2래요.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좌변은 0인데 우변은 2죠? 등호를 만족시키지 못하네요. 근을 가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중등하고 고등의 차이가 이거예요. 중등은 곱해지는 개수가 0인 경우, 나누는 수가 0인 경우에 대해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고등 내용에선 나눌 때 꼭 0일까에 대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거 외엔 우리 하던 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앞에 중학교 때 했던 연립 방정식, 1차 연립 방정식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인 2차로 갈 겁니다.
기본 문제 13-2는 아까 이야기한 미지수 3개, 식 3개짜리거든요. 그냥 적절히 정리하시면 돼요. 적절히 정리하시면 돼서 한 문자 없앤 다음에 문자 2개, 식 2개 남겨서 그거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3번입니다. 소금물 문제예요. 소금물 문제는 여러분들의 그게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농도에 관련된 거고 이건 상식이죠. 상식입니다. 그래서 13-3번은 이거요. 아니죠. 이건 거리시간 속력이죠. 소금분의 소금 곱하기 100을 하면 농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총 3개의 칸을 쓸 겁니다. 농도, 소금, 소금물이요. 이 3개의 칸 중에 2칸이 차면 관계식으로 남은 한 칸을 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13-3번 보시면 A, B에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물이 들어있는데 A에서 60g, B에서 40g을 퍼냈대요. 그러면 A의 농도 몰라요. A의 농도 스몰 a라고 할게요. B의 농도 스몰 b라고 하겠습니다. A에서 소금물 40g을 퍼냈고요. B에서는 소금물 60g을 퍼냈습니다. 아닌가요? 반대네요. A가 60이고 B가 40이네요. A에서 60g, B에서 40g을 퍼냈어요. 그러면 6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찾자고요. 2칸이 찼으니까, 미지수긴 하지만 2칸이 찼으니까 남은 한 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관계식에 의하면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라고요. 됐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꺼낸 두 친구를 합쳤다고 그랬죠. 합쳤다고 그러면 자, A% 소금물과 B%의 소금물을 합치면 A 더하기 B%가 됩니까? 아니죠. 그럼 100% 소금물 만드는 건 아주 간단해요. 1% 소금물 100번 더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도는 덧셈 뺄셈이 불가능해요. 소금하고 소금물만 덧셈 뺄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을 더하시면 100g이죠. 소금물 100g 있고요. 자, 소금의 양은 분모 통분되어 있으니까 굳이 약분 안 할게요. 100분의 60A 더하기 40B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농도가 나와 있네요. 농도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7%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으로 관계식을 써보죠. 관계식을 써보면 소금물분의 소금 이렇게 되고 곱하기 100 했는데 농도 7이 나온다고. 됐죠? 그럼 100 약분되고요. 요 분모에 있는 100을 여기에 곱하고 10으로까지 나누면 뭐가 되냐면 여기다 적죠. 60A 더하기 40B는 700이 됩니다. 좀만 더 정리할까요? 6A 더하기 4B는 70이 됩니다. 좀만 더 정리할까요? 3A 더하기 2B는 35가 되겠네요. 수 두 개인데 식이 없죠? 식 하나 더는 두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왜요? 아니에요? 자, 이번엔 똑같은 A에서, 그럼 농도는 A%겠네요. 똑같은 B에서 B%죠. 반대로 A에서 40g 꺼냈고요. B에서 60g 꺼냈습니다. 그럼 소금의 양은 100분의 A 곱하기 40, 100분의 B 곱하기 60이고요. 둘을 더했대요. 그러면 얘는 100이 되고요. 역시 소금의 양 100 되고요. 소금의 양은 100분의 40A 더하기 60B가 될 겁니다. 근데 농도 나왔죠? 농도 9%예요. 됐습니다. 그럼 역시 식 써보면 소금물 분의 소금 100분의 40A 더하기 60B 하고 곱하기 100이요. 하면 농도 9%. 약분하고 정리하면 40A 더하기 60B는 900. 그러면 이번엔 다이렉트로 20으로 나눠버릴까요? 그러면 2A 더하기 3B는 45가 되네요. 미지수 2개, 식 2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A랑 B 나오고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요구한 건 같은 양을 퍼내서 섞었을 때 라고 되어 있죠. 뭐 같은 양이니까
같은 양 임의의 양 K라고 놔도 되고요. 50, 50으로 놔도 됩니다. 그러면 50g, 50g 놓으면 50g, 50g 놓는다면 더해서 최종 100g이 될 거고요. 50분의 100분의 A 곱하기 50 더하기 100분의 B 곱하기 50 해서 100분의 50A 더하기 50B예요. 농도는 100분의 소금물 분의 소금 100분의 50A 더하기 50B고요. 곱하기 100이잖아요. 이렇게 약분되죠? 이렇게 약분되고 요것도 약분돼요. 분모 분자 50으로 나누면 결국 2분의 A 더하기 B입니다. 2분의 A 더하기 B 되고요. A값 B값 구해서 정리하시면 나올 겁니다. 느낌상 8% 같은데요? 8%네요. 식을 세우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느낌으로 쓱 푸시면 안 되고 이렇게 명확하게 식을 세워서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3칸 중에 2칸 차면 나머지, 2칸 차면 나머지를 채울 수 있다. 이거고 미지수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미지수 있는 채로 남은 칸을 채우시면 돼요. 됐습니다. 이제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 보죠.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까요, 여러분? 차수가 뭔가요? 선생님이 수업 초창기에 설명했었는데 차수. 이 식이 몇 차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차수는 뭔가요? 뭘 보고 차수라고 하나요? 맞아요. 미지수가 곱해진 횟수를 차수라고 합니다. 그럼 x에 대한 2차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x가 2번 곱해졌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건 몇 차인가요? 몇 차식인가요? 2차입니다. 차수는 이 위에 있는 조그만한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x는 한 번만 곱해졌죠. x에 대해서는 1차, 그리고 y에 대해서는 1차인데 그냥 몇 차냐고 물어보면 종류에 상관없이 미지수가 곱해진 횟수라서 2차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18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으로 갈 거예요. 연립 2차 방정식 189페이지에 13-5에 2번 보죠. xy는 4인데 xy는 2라고 되어 있어요. 연립 방정식이에요. 몇 차예요? 위에 거 몇 차예요? 1차예요. 밑에 거 2차예요. 1차, 2차죠?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요? 1차를 2차에 대입합니다. 대입할 거예요. 그래서 y는 4-x를 대입할 겁니다. 됐죠?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x 4-x의 곱이 2니까 어쩔 수 없네요. x에 대한 2차식인데 우변이 는 0이 아니죠? 전개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으로 찾으셔도 되죠? 아이고 숫자 그지 같네요. 근해 공식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근해 공식 쓰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28. 그러면 루트 8은 2루트 2죠? 2루트 2인데 약분까지 하면은 2 뿔마 루트 2예요. 그러면 x값이 2 더하기 루트 2이거나 x값이 2 마이너스 루트 2죠? 그럼 그때 y값은 뭐가 되냐면 곱해서 2다 이걸 이용해도 되는데 빼서 2다 이걸 이용해도 되고요. 요걸 이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4에서 이 친구를 뺄 거예요. 4에서 이 친구를 빼면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4에서 얘를 빼면 2 플러스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쌍의 답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기까지 뻗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계속 이전에 이야기하던 거. 연립방정식의 근은 뭐라고 그랬죠? 그래프에? 연립방정식의 근은 그래프에? 교점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찾았더니 2 플러스 루트 2, 2 마이너스 루트 2. 2 마이너스 루트 2, 2 플러스 루트 2를
루트 2에서 만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요? x 더하기 y는 4? x 더하기 y는 4. 이건 하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x 더하기 y는 4. 뭐예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죠? 그럼 여기 4, 여기 4 하고 아니죠. 여기 4죠.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됐죠? 그럼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x, y는 2. 함수니까 y는 x분의 2로 바꿀 거예요.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사실 배웠어요. 중1 때 배웁니다. 중1 때 저걸 뭘로 배워요? 땡땡땡 함수 해서 배워요. 세 글자. 5초. 5, 4, 3. 반비례 함수죠. 반비례 함수예요. 반비례 함수를 배우고요. 자, 조금 더 가면 나중에도 배웁니다. 공수2에서 배워요. 공수2에서 저걸 유리함수라는 걸로 배웁니다. 그때 되면 뭐예요? 이제 그려낼 수 있는 그래프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계산이 아니고 그래프적인 접근도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단순히 숫자가 아니고 그림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져요. 아니다, 여기 아니다. 맞나? 이렇게 맞다.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2 마이너스 루트 2 콤마 2 더하기 루트 2가 되고요. 여기가 뭐가 되냐면 2 플러스 루트 2 콤마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나중엔 이렇게 그래프적인 해석까지 병행해서 하셔야 돼요. 알겠죠? 언제? 미적분원까지 다 끝나면 우리 여기 있는 그래프를 한 90% 그릴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과 갈 거라 미적분 2까지 하면 100% 그릴 수 있습니다. 100%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보이는 게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은 근데 이건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내용 2개 중에 하나인 2차 연립하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2차 연립합니다. 다음 13-6이고요. 기본 문제 13-6이고요. 보시면 첫 번째 2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은 0하고 5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6 해서 이 두 개를 연립하래요. 자, 볼까요? 몇 차인가요? 2차죠. 2차예요. 2차 연립하려면 1차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1차식 만들 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인수분해. 이건 본인의 영역입니다. 위의 식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위의 식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이거 인수분해하면 2x-y랑 x-y로 인수분해가 돼요, 이 친구가. 그럼 이 식은 이렇게랑 5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6, 요걸 인수분해하는 거라 위의 식이 0이라는 건 사실 얘가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0일 수도 있고잖아요. 그럼 이야기를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x-y가 0인 경우에 5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6과 연립하는 거. 또는 x-y가 0일 때 5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6과 연립하는 거. 그럼 뭐가 됐어요? 1차식이 됐잖아요. 1차랑 2차 나오면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요? 대입해서 풉니다. 1차를 2차에 대입해요. 그럼 이 식은 y는 2x죠, 사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2x니까 4x제곱이라서 x제곱은 16이네요. 맞죠?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4나 4입니다. 그러면 이때 y가 될 수 있는 건 요 관계죠? 8이나 마이너스 8 해서 하나, 아이고 이렇게가 아니죠. 옆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랑 이렇게 두 쌍이 나온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y는 x가 됩니다. 그러면 x 자리에 y 자리에 x 써서 정리하면 4x제곱은 16이에요. x제곱은 4네요. 그럼 x 얼마? 2나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x랑 y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때 y도 2고요. y도 마이너스 2. 그래서 몇 개? 4개의 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갑자기 궁금 안 하겠죠? 이거랑 그래프에서 이야기할 수도 사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기하까지 배우셔야 돼요. 기하까지 배워서 대략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친구는 아마 밑에 있는 친구가 위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직선들을 표현하는 친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친구는 저 친구는 쌍곡선 형태가 됩니다. 쌍곡선 형태가 돼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은 근데 이건 다루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수분해가 되니까 뭐 했어요?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죠. 역시 2차를 할 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y는 12. 2차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y는 6. 2차예요. 인수분해 되나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인수분해 안 돼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1차를 만들어야 돼요. 인수분해 안 될 때 첫 번째는 2차를 소거합니다. 적절히 잘 정리해서 2차를 소거할 거거든요. 여기에 2차는 얘네예요. 여기에 2차도 얘네예요. 어이구, 이건 뭐 정리할 필요도 없네요. 2차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하죠? 빼면 됩니다. 그럼 2차가 더 이상 없어요. 만약에 이 식에 여기에 플러스 xy는 6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그럼 얘도 2차예요. 이것도 소거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만약에 근사한테서 뺀 다음에 얘가 남기 때문에 2차가 소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근데 없죠? 없어서 2차가 이거랑 이것만 있으니까 이 친구들을 한꺼번에 없애는 방법은 뭐라고요? 뺀다는 거죠. 예? 2번이요. 13-6이 2번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으니까 2차를 소거할 수 있어요. 2차를 소거하면 식이 뭐가 생겨요? 1차식이 되니까요. 우리의 목표 뭐라고요? 1차식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뺄 거예요. 위에서 아래 빼겠습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2y는 6이라는 식이 생깁니다. x 더하기 y는 얼마? 3이라는 식이 생겨요. 뭐예요? 몇 차예요? 1차죠. 1차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요. 됐죠? 그럼 얘랑 생각해보면 얘는 어디서 온 겁니까? 얘네 둘에서 온 거죠. 그럼 누구랑 연립해도 상관없어요. 얘랑 둘 중에 누구를 연립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랑 연립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밑에 거 하고 싶어요. 이게 조금 더 간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립을 할게요. 자, 이렇게 연립하면 y 자리에 3-x를 대입할 겁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x-3-x는 6이에요. x에 대한 몇 차입니까? 2차죠? 인수분해를 하든 근해 공식을 하든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x값 구하면 해당하는 y값은 요걸로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뭔 얘기인지 알죠? 나머진 계산이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시고요. 세 번째 문제는 그 밑에 있는 3번이거든요. 위에 거 몇 차예요? 맞아요. 2차죠. 밑에 거 몇 차예요? 맞아요. 2차입니다. 그럼 여기서 2차를 만드는 요소는 하나, 둘, 셋 때문이었고 밑에 식의 2차를 만드는 건 하나, 둘, 셋 때문이었어요. 자, 그럼 적절한 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서 저 2차를 만드는 요소 3개가 동시에 사라지게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y를 없애려고 y 같네. 그래서 빼려고 보니까 x 살아남고 x제곱도 살아남아요. xy 살아남고.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방법.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적어드렸나요? 인수분해한다. 2차를 없앤다. 마지막. 보세요. 뭐라고 적어드렸나? 마지막 뭐라고 적어드렸어요? 상수항을 0으로 만든다. 잘 정리해서 상수항을 0으로 만든다. 그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상수 얼마예요? 7이죠. 상수 얼마예요? 마이너스 14죠. 그럼 위의 식에 2배를 한 다음에 더해버릴 겁니다.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빼셔도 돼요. 근데 2배를 한 다음에 더 할게요. 2배 한 건 요 밑에다 적을게요. 위의 식의 양변에 2배 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제곱은 14가 돼요. 그리고 2를 더하시면 6x제곱 마이너스 11xy 플러스 3y제곱이고요. 0이 됩니다. 됐나요? 물어보죠.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두뇌 루프를 가동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인수분해는 개인의 영역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돼요. 해보세요.
돼요. 되죠. 2랑 3. 자, 3, 2, 3, 1, 붙이면 됩니다. 3x, 2x,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y.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9y, 마이너스 2y니까 마이너스 11y가 되죠. 그럼 결국 두 식을 정리해서 3x 마이너스 y, 2x 마이너스 3y는 0이라는 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 둘에서 온 거니까 아무거나 정리해도 됩니다. 위의 식이 조금 간단해 보이네요. 위의 식 정리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연립할게요. 플러스 y제곱은 7. 그럼 이 두 개 하시면 돼요. 이거 몇 차? 2차. 이거 몇 차? 2차. 근데 2차인데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인수분해 되면 아까 하던 것처럼 나머지 계산 여러분이 하세요. 3x 마이너스 y는 0과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7을 연립하시고요.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y는 0과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7을 연립해서 xy 두 쌍 찾으시면 됩니다. 1차, 2차 연립 어떻게 한다고요? 대입해서 합니다. 그러면 y는 3x 정리하시고요. y는 3분의 2x 해가지고 정리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계산. 그렇죠? 그래서 1차식을 만드는 방법이 3개라고요. 첫 번째 인수분해, 두 번째 2차를 소거한다. 자, 왼쪽에 있죠? 세 번째, 그 두 개가 안 된다면 상수항을 0으로 만든다. 됐죠? 상수항 0으로 만들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나옵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안 풀리는 문제는 안 냅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방법으로 통하는 문제들만 나와요. 상수를 0으로 만드는 이유는 사실상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UV 문제에 해당하는 거 보겠습니다. 이 인수분해, 그 다음에 2차 없애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요거까지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쓰는 거예요. 뭐냐면 13-7이거든요. 보세요. xy 플러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5고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7이에요. 자, 이야기해봅시다. 인수분해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차는 얘랑 얘가 있죠. 네. 그죠? 그러면 이거, 여기도 있죠. 그러면 이걸 없앨 수는 있는데 없애고 나면 얘네가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2차를 모두 없앨 수 있는 방법 없고요. 이거 상수 없애봤자 여기다 7 곱하고 여기다 5 곱해서 더해봤자 결론 인수분해 안 됩니다. 인수분해 안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뭐가 있냐면 곱셈하고 덧셈이 있죠. 그리고 물론 2차가 있긴 한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오늘 이야기는 안 했지만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덧셈, 곱셈, 뺄셈, 제곱 더하기 제곱이 있는데 이 중에 두 개를 알면 남은 친구들 표현할 수 있죠. 맞죠? 그럼 사실 이야기는 안 드렸지만 x제곱 더하기 y제곱도 곱셈과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모두 곱셈과 덧셈으로 이루어진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UV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U는 둘의 합, V는 둘의 곱이라고 생각하면 이 관계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U제곱 빼기 2V가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걸 통해 쟤를 정리해보죠. 쟤를 정리하면 U 더하기 V는 5예요. 2차에서 1차가 된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친구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거니까 u제곱 마이너스 2v가 되고요. xy 뭐라고요? v네요. 그러면 플러스 v, 즉 u 마이너스 v가 됩니다. 그게 7이라고요. 뭐가요? 뭐가요? 그렇네요. 미안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차였던 게 이거 몇 차예요, 지금? 1차죠? 이거 몇 차예요? 2차죠. 1차랑 2차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대입해서 풉니다. 1차랑 2차 대입해서 풀어서 요거 V자에
뭐라고 쓸 거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라고 한 걸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그럼 u 제곱 마이너스가 플러스 5 플러스 u 마이너스 7은 0이니까 u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u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인수분해 되네요. 인수분해 되죠? u 플러스 2랑 u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해서 u가 얼마? 1, u가 얼마? 마이너스 2. 그러면 이때 v는 아까 둘 더해서 마이너스 5라고 그랬죠? 그럼 둘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원래대로 돌려서 풀어도 돼요. 원래대로 돌려서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마지막에 뭐라고 적었냐면 UV 문제는 x 더하기 y를 u 그 다음에 x 곱하기 y를 v라고 놓는다면 t제곱 마이너스 ut 플러스 v는 0의 두근이 무엇이라고요? x랑 y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내용을 다시 여기에 적용시켜보면 첫 번째 내용으로요. t제곱 마이너스 6은 0의 u가 아니죠. t죠. 두 근이 x, y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로 적용시키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4는 0의 두 근이 x, y다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되죠. t-3하고 t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고요. 이건 인수분해 안 돼요. 근해 공식 쓰셔야 돼요. 그래서 t에 대한 근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죠. 근데 그걸 xy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의해서 x가 3, y가 마이너스 2거나 아니면 x가 마이너스 2고 y가 3일 수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쓰셔야죠. 근해 공식 쓰시면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플러스 루트 4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면 플러스 16 20이네요. 20은 4, 5, 20이니까 2루트 5. 2루트 5면 약분까지 하면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면 y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요. 아니면 바꿔서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면 y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가 되는 겁니다. UV 문제로 이렇게까지 푸는 겁니다. U랑 V가 뭐라고요? 개수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사실은. 됐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총 4개인 거예요. 2차는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한다.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뭘로 한다? 2차를 소거한다. 세 번째 2차를 소거할 수 없으면 상수를 0으로 만든다. 세 번째까지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럼 문제는 100% U랑 V에 즉 덧셈, 곱셈 혹은 제곱, 뺄셈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를 U랑 V로 놓으면 이 친구를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잘 안 나와요. 이걸 하려면 루트를 씌워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까지 나와도 사실은 UV 문제라고 생각해서 UV 값을 구하신 다음에 대입해서 다시 푸셔도 돼요. x 더하기 y는 1이고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6이다 해가지고 대입해서 푸셔도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근에 넣어서 개수에 넣어서 문제를 풉니다. 됐죠? 연립 2차 방정식은 해법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57분이니까요. 11시 7분까지 쉬었다가 마저 하겠습니다.